성공한 사람들의 조언 정말 도움이 되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들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닥치지도 않은 위험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여나 지루한 삶을 살고 있진 않으세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데 혹시 어떤 성공의 패턴이나 규칙을 끼워 맞추려 하고 있진 않으세요?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때론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엔 늘 변수가 존재하고요. 그 수많은 변수들 중에 지금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우연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 대부분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연일지도 모를 테니까요. 미래학자나 전문가의 예측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통계 자료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찾아올지 모를 우연을 믿으십니까? 행복과 성공의 길로 가야만 한다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확신처럼, 누군가의 기대처럼, 누군가의 예상처럼 그렇게 흘러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책은 우연은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는가입니다. 성공에 대한 조언이 쓸데없는 이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알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최악의 경우 성공에 관한 자기계발서를 집필하기도 한다. 서점에 가보면 전혀 쓸데없는 인생 조언이 담긴 책들이 무서울 정도로 많이 쌓여 있어서 진짜 좋은 책을 찾을 수 없게 시야를 가려버린다. 그런 책들은 독자들의 뇌를 한없이 가볍고 부풀려진 글로 채워주고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다. 성공에 관한 보잘것없고 고리타분한 조언들을 준답시고 소중한 종이만 낭비하는 꼴이다. 110% 노력하라. 당신의 장점에 집중하라. 당신 자신을 믿으라. 이것으로 모자라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작가들은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승진을 못한 이유가 궁금한 청중들을 상대로 허무맹랑한 얘기를 떠들어대고는 돈까지 받아 챙긴다. 청중들은 마치 착실한 학생처럼 모두 똑같은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는다.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과감히 도전하라. 자기만의 길을 찾으라. 정말 쓸데없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다. 그렇다고 이런 자기계발서를 쓴 작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콘셉트는 그들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삶의 전략이다. 다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똑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전략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이다. 그들은 동기부여에 관한 강의를 하지 않으며 성공에 관한 조언을 담은 책을 쓰지 않는다. 무언가를 해내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런 현상을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 개념의 유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비행기 엔지니어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전투기 투입 후에 귀환한 전투기들을 조사하다가 총탄 자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행기 몸체의 특정한 부분들이 적군의 공격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받은 듯 보였다. 따라서 비행기 몸체 중 총탄을 집중적으로 맞은 부분들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통계학자였던 아브라함 왈드는 이것이 멍청한 결정임을 알아차렸다. 전투기에 난 총탄 자국은 전투기가 무사히 귀환했다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격추되어 군 기지로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들이 중요한 부분에 총탄을 맞아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거라 추측했던 것이다. 따라서 왈드는 귀환한 전투기들 중에서 오히려 탄환 흔적이 없는 부분들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았다. 우연히 지배하는 삶에서 운이 좋은 승리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영리한 전략이 아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패자들의 운명도 주시해야 한다. 부분과 전체. 우리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우리의 제한적인 머릿속에 넣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가 우주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단순화할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를 작은 영역에 국한하면서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커피 머신을 수리하려고 할 때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다. 내가 태양의 온도를 계산할 때 금성의 자전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의사가 골절된 내 다리를 살펴볼 때 내 이웃집 남자의 치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단순화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세계는 때로 깔끔하게 독립된 부분으로 쪼개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양자 우연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홀로 있는 양자 입자의 행동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측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혼란스러워진다. 우리가 입자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동안에는 우연이 나타나지 않는다. 입자를 측정 장치로 측정할 때, 세계의 나머지와 접촉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입자를 다른 입자들과 구분해서 바라보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예측 가능성은 끝이 난다. 양자 물리학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세계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완전히 무시해버리기는 힘든 성가신 나머지가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양자 우연성은 카오스 이론을 통해 발생하는 우연과 매우 비슷한 점이 있다. 카오스 이론에서도 정확한 예측이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절대 우주 전체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넣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서 흔들리는 얼음 덩어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계산이 현실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의 예측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의 제한된 계산 능력과 시간 그리고 두뇌로는 모든 것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연과 위협. 우리의 불완전한 느낌은 특히 우리가 위험을 예측해야 할 때 문제가 된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위험은 대체로 우연과 관련이 있다. 사람이 폐암에 걸릴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바다에 잠수를 하러 가면 우연히 상어한테 잡아먹힐 수 있고 등산을 하면 우연히 추락할 수 있으며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우연히 풍토병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위험을 피해 다니다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 확률은 거의 100%로 증가한다. 우리의 인생 계획은 많은 모험과 부작용을 동반하며 우리는 이를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정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는다. 우리는 통계의 법칙에 따라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문제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재미있고 매혹적이고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는 위협에 집중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은 차라리 아예 무시해버린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흥분해하는 문제에 대해 같이 흥분한다. 이 세계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격분은 지나치게 사회적인 유희처럼 되어버려 특정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드러낸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위험과 불안에 관련해 조금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시급히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 차례 불행한 우연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이 행성에서 추방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인류에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과학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종이 다시 출현하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종이 우연, 위험, 그리고 모험에 대해 더 현명한 사고력을 갖고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우연의 산물.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가 예측 가능한 시계의 톱니바퀴 장치처럼 작동하는지 아니면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설계도 어딘가에 우연히 깃들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연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우연한 사건에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순전히 운이 좋았던 것과 개인의 성취를 혼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세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우연에 대해 분노해야 할까? 우리로 하여금 자주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우연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는 우리가 우연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연은 우리의 친구다. 우연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덕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만족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셀 수 없이 추가적인 우주를 요구하는 것은 어쩐지 교만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여겨진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어차피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생각을 뒤집어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연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연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연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연의 존재로 우주는 정말 놀라워진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연을 통해 우주를 정말 놀라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계획, 선택, 바람, 그리고 우연까지.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했던 일, 그에 따른 선택, 그리고 바람을 담은 기분 좋은 상상까지. 그런데 여기에는 대개 변수가 끼어들게 마련이죠. 그 변수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우연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경험과 시행착오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우연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유쾌한 상상을 더해 도전과 열정으로 채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우연이란 변수가 항상 존재하죠.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철학자들의 인생사에도 관여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한 위험을 피해 다니다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 확률은 거의 100%로 증가한다. 그렇게 작가는 지적합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은 많은 모험과 부작용을 동반하며 우리는 이를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 예상을 가늠하게 해주는 통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위험, 열정과 모험이 가득한 우연과 상상,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니까요.